안녕하세요. 시스코 보안팀의 김종만입니다. 예, 시스코 EN팀의 김광수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세션은 제로 트러스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제로는 보안의 시작, 시큐어 액세스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아젠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세스 환경의 변화, 제로 트러스트 모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김종만 이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시스코 제로 트러스트 적용 방안에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시큐어 액세스 부분은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큐어 액세스 부분은 김종만 이사님께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서머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세스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 김종만 이사님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차장님이 그 목차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할 내용은 이제 액세스 환경의 변화부터 해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어떤 건지까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사내 근무자뿐만 아니라 원격 사용자 그러니까 이게 환경 자체가 네트워크 환경 자체가 하이브리드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표적인 예제로 코비드 19에 의해서 이제 원격 사용자가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재택근무든 그 리모트 워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근데 꼭 모든 사용자들이 다 그 재택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인원들은 사내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환경 자체가 어디 하나에 딱 픽스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간다는 게 이제 차이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PC나 모바일 디바이스 등 디바이스 종류도 이제 다양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에서 접속을 하려면 모바일 디바이스로 할 수도 있고 집에 있는 PC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IoT 디바이스, 그러니까 센서라든지 아니면 IP 카메라라든지 이런 IoT 디바이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IoT 디바이스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전부가 보안에 대한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큰 변화는 이제 클라우드로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SaaS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각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5365나 아니면 워크데이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그 사무실 내에서 있는 웹서버나 이런 데서 구현을 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 효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로 계속 이제 옮겨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의 경계가 참 애매해진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보더리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보안 입장에서는 어택 서비스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 관리자한테는 엄청 버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믿지 말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용어예요. 누구를 믿지 말라는 건지. 그래서 약간 더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인정을 통해서 권한 체크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유저든 디바이스든 어플리케이션이든, 그리고 이게 사내든 사회든, 그러니까 아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사적인 보안 대책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더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제 미국의 표준화 기구 중에 하나인데 NIST에서 이제 발표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PDP, PEP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PDP 같은 경우에 폴리시 디시전 포인트라 그래서 폴리시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폴리시를 인포스먼트,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그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보면 이제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밑에 네트워크 액세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프레미터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어울려야지만 이제 풀스택 제로 트러스트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SDP는 조금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미터가 예전에는 하드웨어 베이스로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니까
이게 어딘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라미터를 소프트웨어 디파인 형태로 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반적인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말씀을 드렸고,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워크플레이스, 워크포스, 워크로드라는 크게 세 개의 필라를 가지고 시스코는 접근을 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가 네트워크 액세스에서 제로 트러스트, 그 다음에 유저 디바이스에서 액세스에서 제로 트러스트, 그 다음에 앱이나 워크로드에 접근할 때도 제로 트러스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가 전체적인 홀리스틱한 뷰를 보고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모든 보안 밴드들도 이 제로 트러스트가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안 제품이 한정이 돼 있거나 클라우드에 한정이 돼 있거나 이런 형태인데, 근데 시스코 같은 경우는 아까 네트워크 액세스부터 전체적인 뷰를 다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우리가 하이브리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는 네트워크 액세스 부분을 김광수 차장님이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김종관 이사님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개념하고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네트워크 액세스로 반영을 했었을 때 저희가 기존 네트워크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나 이제 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는 정해진 네트워크 포트를 통해서 네트워크 액세스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사 자산을 연결을 합니다.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개념은 사용자 및 단말을 인증을 통해서 권한을 얻고 그 권한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액세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안적인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만일 현재 네트워크에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손쉽게 네트워크 장비를 이동하면서 주요 데이터에서 탈취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가 도입된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단말이 인증을 통해서 네트워크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악의적인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액세스를 해서 중앙 정보를, 주요 데이터를 탈취하는 부분이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장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네트워크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이나 모빌리티,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해서 확장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의 인증 기반의 네트워크 액세스로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기본의 인증 기반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싱글 사인온 개념에서 클라우드나 어플리케이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시스코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SDA 환경에서는 이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SDA 환경에서는 유무선 인증을 통해서 네트워크 액세스를 허용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단말들과 여러 가지 인증 방식을 통해서 액세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DA 환경에서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IS를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연결되는 VPN 사용자까지도 인증을 통해서 액세스가 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스코에서 장점이라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SDA 환경에서는 저희 인증 자체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증 설정 자체가 도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SDA의 가장 핵심적인 DNA 센터를 통해서 이 무선이나 유선 환경에서 인증을 도입하기가 엄청 쉬워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DA 자체가 인증 부분에 대해서 오토메이션으로 설정을 프로비저닝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DA 환경에서 ISE가 하는 역할은 인증을 하는 역할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 사용자 DB와 연동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액티브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ODBC 그리고 LDAP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력한 인증을 요구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인증서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인증기관하고도 연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DB와 연동할 수 있게 이제 그 환경, 사무엘로 통신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벤더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시스코만의 SDA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중에는 이제 프로파일 기능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시스코에서는 스키루티 그룹 태그라고 불리는 이런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다음 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네트워크 관리자분들께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사용자 단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코 SDA 솔루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말이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밑에 보이는 한 6가지 방안으로 어떤 단말이 액세스가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IS의 단말 프로파일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IS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말 DB를 활용해서 그 DB에 매칭이 되는 단말은 이제 특정 IP폰이다, CCTV다, PDA 장비다라고 인식할 수 있고요. 여기서 시스코만의 장점인 클라우드 베이스의 머신러닝으로 DNA 센터에서도 이 프로파일링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NA 센터와 IS에 융합을 해서 프로파일링 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IS에만 사용해서 프로파일링 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단말이 액세스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 강점은 이 프로파일링 통해서 저희 단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단말이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네트워크 권한을 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서 저희 SD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의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과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환경,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VLAN 베이스로 해서 사용자별 업무별로 분리가 되어 있죠. 격리 VLAN이라든지 보이스 VLAN, 데이터 VLAN, 게스트 VLAN 이런 VLAN으로 1차적으로 이제 분리 작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분류 작업한 데에서는 이제 정적 예시를 라우팅으로 해서 제어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토폴로지 기반의 보안 정책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기존의 문제점은 이런 사용자나 단말들에 대해서 이동을 했었을 때 이제 IT 관리자분께서는 장비에 들어가셔서 설정을 하시거나 이런 기본적인 이제 리소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높은 비용과 복잡한 유지 보수 비용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에서는 인증을 통한 태그를 부여할 수 있는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태그 기반으로 ACL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뿐만 아니라 태그로도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IP 정책에서 좀 더 보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런 태그 기반으로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사용자, IT 관리자분께서 장비에 들어가서 설정을 변경을 하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변경하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서 동작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다음 장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기본적으로 그룹핑을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기업 환경에서 보시는 이제 사용자를 보시면 각각 업무별로 하시는 일마다 이제 그룹핑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사용자 그룹을 해서 직원, 파트너 직원분들, 협력업체 직원분들, 게스트 직원분들로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연결하는 데이터 센터 또한 그룹으로 지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제 그룹핑으로 이제 사용자와 서버 그룹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그룹 베이스로 해서 보안 정책을 이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 보안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그룹 베이스로도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안 관리자분께서는 어떻게든 좀 더 효율적으로 보안 정책을 관리하면서 이제 또 사용자분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확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스코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 SD 환경에서 인증을 통해서 연결되는 단말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누가 어떤 장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어떤 보안에 저희 자체적 회사 내에 있는 보안 시스템에서 만족하는지 아니면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네트워크 액세스를 하고 거기에 맞는 태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태그 정보를 이제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군과 연동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은 시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PX 그리드라는 프로토콜과 REST API, 시스로그 타입으로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고 인증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큐어 파이어월, 저희 시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방화벽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IS와 시스코 방화벽을 시스코에 있는 FMC라는 장비와 연동을 했었을 때 이 장비 ISE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프로파일 정보와 이제 그룹 정보, SGT 정보를 이제 방화벽 쪽으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방화벽 쪽에서는 이 받았던 정보를 통해서 컨텍스트 기반의 정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방화벽에서는 IP 베이스로 정책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셨다라고 하면 IP뿐만 아니라 그룹 베이스, 앞서 설명드렸던 태그 베이스로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말을 프로파일을 통해서 등록된 프로파일 정보로도 저희 소스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자체도 저희 태그 기반으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정책을 적용했을 때 저희가 장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사용자분들이나 이제 서버군에서 이제 IP가 변경이 되더라도 이 정책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안 관리자께서는 업무에 대한 이제 강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더 확장성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확장해서 좀 더 유용한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시스코에서는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 저희 SDA 솔루션과 리모트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해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으로 보셨을 때 일반적인 화면인 거고요. 네트워크 구성 화면인 거고 왼쪽에 SDA 패브릭이 있고 외부 단에는 오른쪽에서는 이제 VPN 환경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SDA에서 단말이 연결됐을 때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이제 태그를 부여받게 되고요. 이 태그를 부여받은 단말들은 이제 내부에서도 내부 스위치들이나 네트워크 장비에서도 이 태그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외부에서 이 SDA 패브릭으로 이제 특정 장비에 액세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먼저 SSL VPN을 통해서 액세스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VPN 장비에서 인증 서버를 통해서 또 인증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태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 사용자 외부에서 연결해서 들어오는 사용자 PC에서도 이제 태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태그 정보를 가지고 내부에서 SDA 패브릭으로 이제 액세스를 한다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태그 정보를 외부에서 들어오든 내부에서 들어오든 그 태그와 허용이 되어 있는 태그 정보만 액세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코에서는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개념에서 설명하는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확장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이미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좀 더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환경에서도 이 그룹 태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보안 정책이나 좀 더 효율적인 보안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했던 엔터프라이즈 세션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은 김종만 이사께서 클라우드 시큐어 액세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안팀인데 아주 유용한 컨텍스트 기반의 파이어를 운영할 수 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부분 스태틱 환경이기 때문에 룰 관리가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이나믹하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스태틱으로 룰을 줄 이유도 없고 진짜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클라우드 액세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는 anywhere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클라우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유저하고 디바이스가 클라우드나 심지어 온프렘에 접속할 때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럴 때 가장 문제점은 뭔가 하면 외부에서 유저하고 단말이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장 문제는 보안 이슈예요. 왜냐하면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탈취가 됐을 때 내부 리소스가 외부로 유출이 된다든지 심각한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폴리시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포인트가 좀 애매해요. 그 이유가 아까 PDP, PEP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PEP가 인포스먼트 포인트가 그 네트워크 장비, 나드 장비라고 이제 적용이 되는데 클라우드는 그런 나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스코에서는 듀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저 확인은 디폴트고 거기에 이제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으로 투팩터 인증까지를 가는 거고, 그 대신에 유저만 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에 대한 상태나 디바이스에 대한 신뢰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저들이 어느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지에 대한 이제 폴리시를 적용을 하는 거를 이제 듀오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듀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팩터 인정인데, 근데 문제는 투팩터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보안은 강화는 돼요. 근데 문제는 되게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은 일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듀오가 추구하는 바는 이 보안성을 해치지 않고 얼마나 쉽고 편하게 유저가 사용할 수 있냐가 이제 지금 관건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투팩트 방식은 대부분이 토큰을 입력을 하는 방식이었었는데, 그럼 유저가 한번 카피를 해서 붙이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듀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푸시라는 걸로 심플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가 투팩트를 하게 되면 얘가 인롤먼트, 그러니까 유저 디바이스를 투팩트 서버에 인롤먼트 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IT 관리자는 예를 들어서 10,000명에 있는 유저들을 인롤먼트 하는 데는 보통 6개월에서 거의 뭐 0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인롤먼트라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어서 유저가, 개인 사용자가 그냥 인롤먼트를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담당자가 가져가는 버든을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플의 이제 극치를 보여주는 게 저희가 패스워드 리스트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듀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여기에 유저 메일 아이디만 있어요. 패스워드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듀오는 디바이스 상태 체크를 하는 헬스 체크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PC 단말이 상태가 파이어월이 이네이블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암호화가 제대로 수행되어 있는지, OS가 최신 버전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선티케이트라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상태, 예를 들어서 모바일 디바이스가 제일 브레이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푸시하는 거는 신뢰를 하지 않겠다, 이런 형태로 폴리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PC 단말에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제 인정이 수행이 되는 거고, 없으면 아예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우리 회사 분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프트웨어만 체크를 하는 거지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듀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상태를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있으면, 디바이스가 감염이 되었으면 이제 인증 피해를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디바이스 신뢰 확인하는 건데, 디바이스 신뢰는 저희 듀오 클라우드 서티피케이트 서버에서, 그러니까 CA 서버에서 디바이스 인증서를 내려주게 돼 있어요. 디바이스 인증서는 물론 매뉴얼하게 내릴 수도 있고, MDM을 통해서 내려줄 수도 있고, 윈도우즈의 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저가 가져가는 베니핏은 유저 더하기 인증서가 한 쌍이 되어야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보시면, 이 VPN으로 접속하는 유저인데 여기에는 디바이스 인증서가 다른 유저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유저가 이 PC로 사내에 VPN을 접속을 하려고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쳤어요. 그러면 유저네임 패스워드는 1차 인증이니까 당연히 이 유저는 있는 유저니까 이제 패스를 하겠죠. 인증은 패스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내 디바이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 디바이스가 아니면 VPN에 접속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VPN이 접속이 돼버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PC를 이용을 해서 들어와서 어떤 짓을 했는지를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보안을 강화를 하는 거고, 그래서 듀오 포털에 가서 보면 디바이스 서티피케이트가 이제 미스매치 한다. 그러니까 서티피케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폴리시예요. 폴리시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건데, 이제 폴리시를 어떤 형태로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지리적 위치나 여기에 있는 이제 케이스들 가지고 폴리시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확인 네트워크이거나 아니면 토로 사용자거나 아니면 OS 버전이 낮거나 브라우저 버전이 낮거나 플래시 버전이 낮거나,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 버전이 낮은 버전을 썼을 경우에는 얘가 다른 vulnerability에 CVE 코드에 감염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유저가
사내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했을 때 이제 보안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폴리시를 적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듀오 포탈에서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인정을 했을 때 이 디바이스의 상태, 버전,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트, 그 다음에 헬스 체크 이런 내용들이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한눈에 보는 이 정보를 가지고 룰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서티피케이트까지는 필요 없어도 그냥 접속할 수 있는 서버가 있고, 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서티피케이트까지, 그러니까 디바이스까지, 사내 디바이스까지 돼야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까지는 인증에 대한 얘기고, 인증이 그냥 정상적으로 수행되셨다고 로고가 올라오고 망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얘가 비헤이비어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로그인은 했지만은 비헤이비어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얘는 그 머신러닝 기반에서 실시간 인증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정상 사용자의 행위 기준인지 아니면 의심스러운 로그인인지를 얘가 디텍트를 한 다음에 로그인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특정한 유저는 보통 때는 듀오 푸시로 계속 접근을 하고 특정한 nav라는 위치에서 이제 접근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계속 이 백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어느 날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뭔가 비정상적인 행위를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때는 이제 알람이나 아니면 블러킹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업계 용어로는 UEBA라고 User Entity Behavior Analytic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능도 이제 듀오가 이제 밸리데이션 차원에서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간단한 설명이 있고, 이제 듀오 액세스에서 적용하는 예제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클라우드에서 포커싱을 해서 그런데 듀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모든 어플리케이션들하고 다 연동이 돼요.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VPN 유저 케이스긴 한데, 근데 사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쉽고 편하게 듀오를 활용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가를 이제 데모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오피스 365에 이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피스 365에 로그인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유저네임 패스워드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인증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듀오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핸드폰에 보내면 핸드폰에서 accept만 누르면 이게 인증이 끝이에요. 그래서 투팩터를 아주 쉽고 편하게 이제 구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 365 이제 포탈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아까 VPN 예제는 잠깐 들었었고, 그 다음에 VPN 없이 사내에 들어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NIST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소프트 디파인 프레미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폴리시 인포스먼트 포인트를 찾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걸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접속을 하는데 VPN 없이 시큐어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유저 더하기 디바이스 서티피케이트까지 확인해서 이 디바이스는 이 유저에 해당되는 그다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SSH 아니면 HTTPS, RDP까지도 이제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로토콜들은 거의 대부분이 디폴트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굳이 VPN이 없더라도 이제 쉽고 편하게 내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예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스코 내부에 이제 포탈에 접속을 해서 이제 싱글 사인온까지 되는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는 건데, 위에 보시면 5G로 이제 VPN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부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로 내부에 있는 리소스를 접근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인증을 이제 유저네임하고 제 패스워드를 치면 첫 번째 인증을 수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푸시 방식으로
이제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 여기 자체 모바일 디바이스니까 저한테 다시 날라오게 되는 거고 얘 인정을 하면 투팩터 인정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디바이스 서티피케이트를 체크를 하고 사내 디바이스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인터널 웹 서버를 들어가게 되면 싱글 사인온으로 두 번째 인정을 하지 않고 싱글 사인으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이렇게 내부에 접속을 하려면 VPN을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어플리케이션 인정을 하고 이 과정들이 되게 복잡했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쉽고 편하게 듀오를 이용을 해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구현을 할 수 있다가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에는 이제 드디어 뭐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왔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 김광수 차장님이 서머리 하는 세션으로 가겠습니다. 예, 앞서 김종만 이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이제 클라우드 시큐어 액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VPN 연결 없이 내부 인트라넷 서버 연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했던 세션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엔터프라이즈 안에서의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워크포스 측면에서 듀오를 활용한 클라우드 연동에 대해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시스코에서는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한 SD 솔루션은 이미 3년 전부터 저희는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써 기술적으로 이 네트워크 시장에서 벌써 검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거기에 맞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듀오로 해서 클라우드 쪽도 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벤더들이 제로 트러스트에 관련된 제품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코에서는 네트워크 액세스부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까지 이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도입해서 제공하는 이제 유일한 벤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 트러스트 세션을 들으시고 이제 좀 더 제로 트러스트에 관심을 가지시는 고객분이나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스코 쪽으로 컨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